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일에 아마 가장 악플이 많았던 그 유튜브가 바로 HLB에 대한 기업을 언급할 때였습니다. 예, 싫어요가 184개. 나머지 동영상에는 이렇게 싫어요가 많지 않은데 이 HLB에 대해서 어, 지난해 12월이죠. 뭐 유상증자 관련해서 공시가 떴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 주장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악플도 달리고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 HLB가 오늘 조선일보 기사지요. 오늘 9시 반, 2021년 2월 16일 9시 반에 조선일보 기사에서 허위 공시 혐의가 났다. 이제 이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하한가 뭐 3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뭐 지금 조금 올라가서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여기 동영상을 작성하고 나서 느낀 점은 이 업체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얘기를 떠나서 거의 종교와 같은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여기에 투자한 분들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좀 후회도 되고 하는데 오늘 주가도 많이 빠졌고 제가 제 수업 듣는 분들 카톡으로 한번 이래저래 언급을 해 보니까 실제 여기에 투자했거나 뭐 최근에 뭐 팔았거나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길래 이 점은 좀 언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서 HLB라는 기업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지금 언급한 기업이 HLB G트리 BNT라는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두 업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주식 투자로 인해서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시려 한다면 이런 업체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네이버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HLB라는 기업이 있죠. 바로 내려보면은 기업 실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간략한 재무제표를 언급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뻘겋습니다. 뭐 이익은커녕 이 업체는 사실은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운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에 투자를 한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문제는 HLB란 기업의 시가총액이 2021년 2월 16일 오후 1시 현재 4조 730억 원입니다. 4조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유한양행 시가총액이 4조 7,4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한미약품이 4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의 시가총액이 유한양행 한미약품 수준이다? 이 자체에서 이 업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노하우가 있다면 이 HLB 지금 주가가 굉장한 거품이라는 거를 잘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슨 공시를 했다,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말이 길어지는 것. 적어도 이 업체가 기본적인 제약 바이오 업체인가에 대해서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제일 이제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약바이오 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협회는 회원사들이 있는데 회원사가 정회원 182개사, 준회원 32개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210개 정도의 회원사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제약사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HLB는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약협회 회원사가 아니란 얘기죠. G트리 BNT라는 업체도 여기 회원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업체가 무슨 임상을 들어갔다 말았다 이런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근데 공통적인 HLB나 G트리 바이오나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지금 이 HLB라는 업체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진양곤 외 구인인데, 진양곤이라고 하는 사람 지분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8%. 최대 주주 지분이 어, 진양곤 관련된 지분 다 합쳐도 15%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나머지 85%는 그냥 개인 주주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업체는 사실은 그 대부분의 개인 주주들에 의해서 그 움직이는 것이지, 정작 이 업체의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낮은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G3BNT라는 업체에도 보면은 최대 주주는 KB 자산운용, 왜 자산운용사가 여기 주식을 샀는지, 뭐 그거는 그 자산운용사의 마음이니까 할 수 없겠지만은,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대 주주의 지분, G3 홀딩스의 지분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분율이 낮죠. 대개의 무슨 바이오나 이런 업종을 참칭하는 업종들이 공통적으로 정작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낮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뭐 미국에서 뭘 개발하고 있다, FDA에서 승인이 난다,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은 놔두고 해외 시장을 많이 언급하는.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이 업체들의 그 영업 현황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이러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G3BNT라는 업체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지금 시뻘겋지 않습니까? 예. 뭐 더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약바이오 업종, 이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반적인 시각에 올라타서 증시에서 주가만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러면서 사실은 이익을 나는 사람보다 이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신라젠 그리고 티슈진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둘 다 지금 뭐 상장 폐지, 뭐 상장 폐지가 유예가 되네 이러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주식 사서 손해보신 분들 전혀 보상을 받거나 어디서 하소연할 길이 없는 것이죠. 종국적인 피해는 그 주식에 투자해서 피해본 분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뭐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을지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개인 투자가 분들의 손해, 이거는 어디에서도 하소연을 해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 이러한 일들이 몇 차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인 신약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1,000억 원 내외, 그리고 3년 내외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는, 정작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약 개발의 프로세스이죠. 그런데 정작 자체적으로도 재무제표가 엉망인 이런 업체들이 신약을 만든다? 여기서 더 이상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뭐 HLB 같은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무슨 뭐 공매도가 생기면은 뭐 이 업체가 1순위다 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마심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업체는 어떠냐고 여쭤보셨는데, 똑같은 프로세스로 이 펩트론이라는 업체를 보면은 이 업체야말로 볼 필요가 없는, 이 업체의 지금 실적을 보십시오. 여기 시뻘겋지 않습니까? 이 업체의 최대 주주 역시 지분율이 8%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HLB나 G3BNT 같은 업체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 투자의 대상에 아예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심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시각이 맞을지 틀릴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평가를 해주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렇게 리스크가 눈에 띄게 보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투자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